와, 저 사람 되게 엉뚱하다. 그래서 저 라는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되게 잘 뽑았다. 불안하고 엉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면들 있잖아요. 토의 기운이 많으니까 부동산 업을 해야 된다. 아니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토의 기운이 없으면은 산책을 하면 좋다. 아니다, 황토 찜질방 사우나를 가서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토의 기운, 흑의 기운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사주 속에 있는 이 흑의 기운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줄 건데, 그 전에 내 사주 속에 토의 기운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만세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들이 쭉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만들고 있는 사주왕이라는 어플을 받아주셔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어플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알면 입력하시고 모르면 패스하셔도 돼요.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8글자가 뜰 거예요. 이 8글자를 팔자, 8글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하는데, 이 팔자에서 노란색 글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8개의 글자가 다 비중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위에서 두 번째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나를 대표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 글자가 있으면은 나를 대표하는 글자는 흑이구나, 난 흑 같은 사람이구나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글자 있잖아요. 저기를 월지라고 하는데, 저기에 노란색 글자가 있으면은 다른 색 칸보다 영향력이 한 두세 배는 강하겠구나, 절대 토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글자, 저기를 일지라고 하는데, 저기도 다른 칸보다는 한 50%에서 2배 정도는 영향이 세다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내가 전체 중에 토의 기운이 아예 없구나, 아니 있구나, 아니면은 많구나, 나는 흑밖에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신 다음에 내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옛날에 세상을 인식을 할 때 더운 거를 생각해봐.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위에는 뭐가 떠 있어요? 이 태양이 떠 있어. 아래에는 뭐가 있어? 물이 아래로 다 내려가가지고 스며들어서 막 지하수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흑이 있는 거예요, 흑이. 그래서 이 흑은 뜨거운 기운을 양이라고 하고 차가운 기운을 음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바뀌는 구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차가워지면 응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후두두둑 쏟아지면 이 비가 다시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다시 땅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막 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토는 음과 양의 가운데에서 그 변화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는 계절학, 시간학이라고 하거든요. 시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은, 하루 중에서는 언제냐면은 이 변화하는 시간, 음과 양, 뜨거운과 차가운과 변화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이때가 토의 시간대인 거예요. 일출, 일몰. 1년 중에서는 어때요? 1년 중에서는 환절기, 계절이 변화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여름이 가을이 될 때, 겨울이 봄이 될 때, 그 느낌이 바로 토의 기운이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사춘기, 소년이 어른이 될 때, 그리고 어른이 좀 호르몬적 변화를 겪는 갱년기, 이런 기운들이 바로 토의 기운이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하루 중에서 일출, 일몰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쉽게 일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몰을 보러 갔어. 기분이 어때요? 묘하죠. 우리가 일몰 보통 언제 보죠? 1년이 변화할 때, 시기가 변화할 때 또 일몰이 특히나 그때 보고 싶잖아요. 해가 변할 때, 계절이 변할 때, 이때 일몰을 많이 보러 가는 게 그 기운을 더 잘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변하고 있구나, 기운이 변하고 있구나를 느낄 때 일출, 일몰을 보러 가는데, 일몰을 보러 가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싱숭생숭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이 일몰의 기운을 정리하자면은 3중으로 외워주면 좋거든요. 3중. 첫 번째는 중재를 잘합니다. 중재. 이 기운과 이 기운 사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재를 잘해요. 이 사람은 가운데 서가지고 너는 이게 옳다, 너는 저게 틀렸다, 이런 중재를 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개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 사이에서 이 변화를 시켜주는 거지. 여기서 저기로 보내고 여기서 또 저기로 보내고, 이걸 잘하는 게 이 토의 기운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성도를 추구해요. 이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넘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이런 기운이에요. 조금만 더, 이 하루를 좀만 더 보내자, 계속 하루를 붙잡는, 아직은 완성 안 됐어, 하루만 더 있어봐, 좀만 더 완성을 시켜서 보내자, 이런 집중력, 완성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하루의 기운을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3중이라 그랬어요.
있어요. 중재를 잘한다. 사이에서. 중개를 잘한다. 사이에서 건네주는 걸 잘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을 잘한다.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년 중에서 봐볼게요. 1년 중에서는 환절기라 그랬죠. 환절기에는 뭐 어때요? 막 계절이 변하니까 그때도 막 우리가 되게 싱숭생숭하잖아. 이 토해의 가장 큰 그거는 변화예요. 변화. 변화를 하면 우리가 기복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환절기 때는 괜히 막 마음이 들뜨고 막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복이 일어나요. 이 환절기에는.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3기복으로 외워주셔야 돼. 기복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감정 기복이 좀 심합니다. 갑자기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막 나빠졌다가 싫어졌다가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하다. 두 번째는 인생 기복이 좀 있다. 인생 기복. 인생이 굉장히 잘 됐다가 갑자기 좀 힘들다가 또 잘 됐다가 안 됐다. 이런 인생 기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에도 좀 기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밖에서 이 토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놓고 이상한 사람은 보통 없거든요. 토가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근데 자꾸 보면은 약간 잔잔하게 이상해요. 이 눈빛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토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이 1년 중에서 환절기의 특성을 보자면은 감정의 기복이 있다, 인생의 기복이 있다, 그리고 생각의 기복이 있다. 밖에서 읽기가 힘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시기가 변할 때 우리가 보통 세상을 나눌 때는 4개로 많이 나눠요. 하루를 나누면은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나누고 1년을 나누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잖아요. 인생도 똑같이 생장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년, 어른, 노인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바뀌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사춘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이 바뀔 때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왜 생기는 거냐면은 사이에서 생기는 거야. 사이에서. 내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지하철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하철 사이에.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만원 지하철 2호선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이 주변에 막 럭비부 선수들이 막 가득 차 있어. 그럼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왠지 좀 마음이 힘들 거 아니야. 좀 약간 좀 이렇게 기세에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주변에 다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막 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지. 나도 공부를 해야 되나?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사춘기의 특징이 그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이런 자꾸 이 차이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춘기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복잡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계속해서 인식해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쟤는 저럴까? 왜 자꾸 쟤는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생각을 하지?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는데 이 복잡한 성격이 크게 2가지로 발현이 돼요. 한 부류는 이 서로의 다름을 알잖아. 그래서 그들을 포용을 합니다. 포용을 해서 리더가 돼요.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서 이 서로의 다름을 끝내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그들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래가지고 혼자만의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싸가 되기도 해요. 약간 그 교실에서 보자면은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혼자 자신만의 세상을 펼치고 있는 이 두 부류가 극단적이지만 토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서 존재론적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존재론적, 철학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토다.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사춘기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덕후 기질이 있어요. 왜 덕후 기질이 생기는 거냐면은 우리가 계속 다르잖아요. 계속 달라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계속 인식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내가 막 마음이 복잡해. 그러면 내가 외부에 몰입할 대상을 찾아서 약간 회피 기제 같은 거기도 한데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 몰입할 대상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 떠올려 보면은 보통 갑자기 이상한 거에 하나 미쳐. 그때 우리가 갑자기 막 취미도 생기고 막 누구는 덕후가 되고 누구는 음악에 미치고 누구는 아이돌에 미치고 그때부터 뭐를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약간 좀 잠잠해져요. 왜냐면 밖에서 막 보는 시선도 있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를 숨기고 살다가 그게 또 언제 발현이 되냐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약간 갱년기 때 또 막 뭐에 미쳐. 막 트로트에 막 엄청 몰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때는 어디다가 이 변화하는 게 너무 마음이 많이 쓰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몰입을 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덕후 기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춘기의 3가지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복잡하다.
자꾸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론적 의문을 계속 던진다.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세 번째, 덕후 기질이 있다. 다 너무 위의 것들이 힘들어서 그냥 내가 하나 몰입할 거를 찾아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들, 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좋으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재하는 일, 막 분쟁을 심의해. 아니면은 여기서 막 오고 저기서 오고 이런 거를 내가 판단을 해주거나 중재를 해주거나 화해를 시켜주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중개하는 일도 어울려요.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주는 거지. 그래서 이 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업을 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중개를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의 니즈와 이 사람의 니즈 사이에서 가운데 서가지고 이거를 옮겨주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흑의 기운이라서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흑의 기운이 많으니까 나는 갑자기 막 토양 지질학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뭐 아예 틀렸다기보다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핀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중개하는 것도 어울려요. 중개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판매하는 것도 어울리겠지.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주 공부하시는 분 중에, 물론 그 바이어스가 많은 논문이긴 했는데, 판매직, 영업직 사람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토를 가진 비율이 정상 발생 범위보다 훨씬 더 높더라. 다른 오행이 거의 막 더블 스코어라 이 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판매하는 직업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뭐가 어울리냐면은 뭔가 막 수집하고 뭔가 모으는 게 또 어울려요. 데이터를 모은다든가 정보를 모은다든가 이런 막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또 리더나 중간 관리자에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관리자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위로 전달하고 윗사람의 의견을 아래로 전달하고 그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도록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어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가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 좀 안 좋게 풀리면은 너무 음흉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주변 사람들을 다 파악하려고 드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계속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음흉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다른 쪽으로 풀려버리면 어떻게 풀리냐면은 너무 덕후가 되는 거죠. 하나로 막 파고 들어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좋게 풀면은 한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마스터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주라는 게 다 그래. 원래 좋게 풀면 좋게 풀리고 안 좋게 풀리면 안 좋게 풀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이에 서 있는 거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성향을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막 힘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과잉 의식으로 인한 나머지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아싸가 돼서 스페셜리스트를 가는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이두나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아, 수진님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수진님의 사주를 보면은 일단 토가 적지 않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되게 잘 뽑았다. 그 이두나의 불안하고 엉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면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토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많으면 음흉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음흉하다기보다는 좀 엉뚱한 면이 있잖아. 수진님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막 수진님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남자를 꼬시는 법 할 때 뭐 윗입술만 움직여가지고 웃으면은 남자를 꼬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물론 수진님이 하면 다 예쁘지. 근데 뭐 이렇게 남자를 꼬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는 뭐 누가 자기를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자기는 뻔뻔하게 수지 아니라고 한다고. 저 수지 아닌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 그냥 지나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되게 엉뚱하다. 그래서 저 이두나라는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예전에 그 수진님이 그 미스 A 활동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가십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토의 그런 작용이 아닌가, 남들과의 이런 차이가 너무 이렇게 자꾸 인식이 돼서 혼자만의 갈 길을 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는 또 누가 있냐면은 김태리님 사주를 한번 봐볼 건데, 김태리님도 이 일간, 일지, 월지에 다 노란색 흑토를 깔았죠. 김태리님도 보면은 굉장히 그 성격을 보면은 독특하죠. 당당하고 어디서나 할 말은 다 하고 굉장히 엉뚱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토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 엉뚱한 면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할 만한 배우가 하나 있는데, 기안팔사님 사주입니다. 8글자 중에 5글자가 노란색이죠. 기안팔사님 인생만 봐도 굉장히 기복이 심했죠. 이렇게 막 처음에는 어려운 시기도 겪었다가 만화로 탑에 갔다가 갑자기 또 지금 연예인 같이 돼버렸죠. 굉장히 좀 잘 되고 계시지만은, 그 사람의 그 예전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정신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저 사람은 너무 신기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 혼자 이랬거든요. 갑자기 그 예전에 그 패션왕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주인공이 패션쇼를 하다가 늑대 인간이 돼가지고 산으로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결말이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뭐 이러면서도 보게 되는 신기한 마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안84님의 이런 토의 성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는 그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숟가락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쓱 닦아버리고 머리 집에서 혼자 깎고 막 대충 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형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 토의 성질 중에 발현이 되는 하나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양현성님. 물론 양현성님은 지금 대중의 평가가 안 좋은 건 알지만 사주로만 봐보자고. 사주로만. 제가 뭐 양현성님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현성님의 인생을 한번 봐보자고요. 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양현성님이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난했던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로 이렇게 훅 떴을 때 양현성님 그 생가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집이 생각보다 너무 단칸방에 막 조촐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냐 사람이 이랬는데 양현성은 그게 가난한 건지도 몰랐대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막 그런 일화가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되게 잘 된 다음에 갑자기 또 그 상황이 끝나버렸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군기획이라는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막 세계적인,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현성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좀 안 좋은 일로 연루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락을 가버렸지만, 그래서 이 기복을 보자고요.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할 때는 서태지님과 이준호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YG를 할 때는 리더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인생에 기복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막 TV 나오는 거 보면 좀 약간 엉뚱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약간 목소리도 가늘고 그런 느낌이 약간 토의 기운이 아닌가. 물론 목소리가 가는 건 토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또 누가 있냐면은 그 SM을 보면은 여성 그룹들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룹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녀시대도 있고 FX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에스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있는 모든 리더들이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태연님, FX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빅토리아가 리더인데 사실은 그분은 외국인이니까 실질적인 리더를 크리스탈이 맡는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거 너무 억지 아니냐? 네, 억지 맞아요. 근데 크리스탈님도 이 토의 기운이 좀 세고요.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아이린님, 에스파 같은 경우는 카리나. 그래서 아니 SM은 일부러 리더를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가십으로 막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리더들이 이 멤버들의 불만을 또 어떻게 접수해서 위에다 건네고 위에 요구사항은 또 아래로 건네고 이런 중간 관리자 역할로 일부러 토가 많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냐 막 이런 말들도 있긴 했는데, 물론 다 아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 리더들이 그런 역할들을 꽤 맡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를 보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힘들어요. 사이에서 자꾸 저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나랑 다른 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자꾸 마음이 고된 거야. 그래서 이 토가 잘 살려면요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포용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들의 사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그만 이렇게 좀 부딪히고 싶어 하면은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스페셜리스트가 돼가지고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토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럼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에 대한 좀 관심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 이 토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 토 없는 사람은 인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자꾸 올려줘야 된다. 그 대신에 토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좀 선명하겠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게 되는 게 약간 토가 없으면 좀 잘 되는데 토가 있으면 자꾸 막 섞여. 이것저것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토를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토를 마지막으로 한 게 이 사이에 있는 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앞에 있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설명을 했어요. 봄은 나무고 여름은 불이고 가을은 쇠고 겨울은 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게 흙의 기운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이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풍선을 불어보면은 이 풍선 사이에 공기가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풍선을 먼저 만들어야 이 공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를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토들은 이 사이의 성질, 변화하는 성질,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복잡하냐면은 계속 자신의 성향이 바뀌어요. 앞에 있는 영상들을 다 보면 알겠지만 뭐 목화 금수 영상을 보면은 이것도 나 같은
같은데 저것도 나 같은데 할 수가 있어요. 토가 많으면은. 왜냐면 토는 계속 그 성질이 변합니다. 주변이 막 봄 같으면 자신이 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겨울 같으면은 겨울이 되기도 해. 이거를 뭐 물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을 생각해 볼게요. 땅을. 봄의 땅은 어때? 막 새싹이 자라나고 막 이런 만물이 자라나는 땅이잖아요. 겨울의 땅은 어때요? 깡깡 얼어있지. 땅은 계속 변한단 말이야. 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은 내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운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 중에 제가 예전에 찍었던 화개살 영상을 봐보시면 좋은데 이 팔자 중에 아래에 노란색 글자가 깔리면 이 화개의 기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영상을 제가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전에 찍었는데 올 초에 찍었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사람들이 봐줄까 반신반의하면서 찍었어요. 근데 계속 안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영상 한 10개 찍었는데 그래서 에이 안 해 하고 나는 내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야 하고 한 거의 8, 9개월 가까이 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이번 영상은 저한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화개살을 찍을 때도 토였고 오늘도 토의 내용인데 화개살을 찍을 때는 봐줄지 안 봐줄지 모르고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찍어놓고 한 유튜브를 떠나 있었는데 매일마다 20명, 30명씩 갑자기 구독자가 느는 거예요. 에이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구독자가 계속 늘어. 그래서 3만, 4만 되길래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마다 한 1000명, 2000명씩 계속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원망을 많이 했어요. 댓글에서 왜 토 안 해주냐 제발 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고마웠던 게 아, 내 영상을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유튜버로서는 되게 신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부어가지고 만드는 영상을 누군가는 기다려주고 있구나, 누군가는 재밌게 봐주겠구나 싶은 마음에 굉장히 좀 신나서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굉장히 힘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재밌고 알찬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거든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기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셀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널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